세종대왕은 사실 30대부터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놀랍게도 매일 먹던 밥상이었습니다. 눈앞은 늘 안개처럼 흐려졌고 살을 내는 신경통이 밤낮 없이 그를 괴롭혔죠. 손발은 바람이 드는 것처럼 저리고 쑤셨으며 온몸의 관절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하는 세종대왕. 하지만 그의 몸은 누구보다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600년 전 왕의 수라상이 남긴 아주 슬프고도 무서운 경고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탁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23년 기록에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총명하고 강인했던 세종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이미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했던 겁니다. 눈앞은 늘 안개 속에 갇힌 듯 흐려졌고 온몸을 찌르는 신경통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세종은 풍질이라 불리는 병도 함께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류머티즘이나 통풍에 가까운 질환이었는데요. 관절이 붓고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병이었죠. 훈민정음을 만들고 측우기를 만들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밤새 고민했던 천재군주.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젊은 왕을 그렇게 망가뜨렸던 걸까요? 당시 어이들은 세종의 병을 소갈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라질 소, 목마를 갈, 몸속 진액이 말라 사라지고 끝없이 갈증이 찾아오는 병이라는 뜻이었죠. 세종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들이켜야 했고 화장실을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몸은 점점 야위어 갔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당뇨병 증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뇨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혈당이 오르고 혈관이 망가지면서 눈에도 서서히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질환이었던 겁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내 눈이 뿌옇고 희미하여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누구보다 밝게 만들었던 왕이 정작 자신의 눈앞 세상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풍질까지 겹치면서 세종의 몸은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뇨, 안질환, 풍질, 이 세 가지 병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났어요. 바로 매일 반복된 잘못된 식습관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만 자꾸 마시게 된다. 소변이 너무 잦다. 밥은 먹는데 자꾸 살이 빠진다. 눈이 자꾸 침침하고 흐릿하다. 관절이 자주 붓고 쑤신다. 이런 증상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세종은 유난히 고기를 좋아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아버지 태종은 죽기 직전에도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주상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니 반드시 챙겨 올리도록 하라.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식탐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이어지는 국정 업무, 지편전 학사들과의 끝없는 토론, 백성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 세종이 의지한 것이 바로 고기였던 겁니다. 지친 몸으로 수라상 앞에 앉은 왕에게 고기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습관은 그의 혈관과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고기 위주의 식단은 혈당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켜 눈까지 망가뜨렸고 요산 수치를 끌어올려 관절을 공격하는 풍질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식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채소는 거의 먹지 않고 고기와 흰쌀밥만 찾는 식습관, 현대판 세종대왕이 우리 집 식탁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병세가 깊어지자 세종은 평택과 청주 등지의 온천으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풍질로 굳어가는 관절을 달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어이들은 목숨을 걸고 간청했습니다. 전하, 제발 고기를 줄이시고 채소와 죽을 뜻이옵소서. 하지만 세종은 쉽게 식습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뇨는 깊어지고 눈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으며 풍질로 인한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글자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왕의 눈에 완전한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당뇨로 인해 망가진 혈관이 눈의 시신경까지 손상시킨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뇨 합병증 중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로 당뇨 망막병증을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종은 600년 전 이미 그 무서움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지금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사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전하, 거창한 치료보다 생활 습관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세종의 수라상에는 흰쌀밥과 고기가 중심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식사 순서였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채소를 먼저 먹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혈관도 덜 손상되고 눈의 시신경도 그만큼 보호받을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나물 한 젓가락, 쌈 채소 한 장이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도 고기부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부터 순서만 바꿔보세요. 두 번째, 식후 15분만 걸어보세요. 세종은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읽고 정사를 돌봤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완벽한 좌식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걷지 않으면 혈당도 오르고 관절도 굳어가면서 풍질 같은 염증성 질환이 더욱 악화됩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 걷기만 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딱 15분만 걸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흰쌀밥만 고집하지 마세요. 세종의 수라상에는 최고급 흰쌀밥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흰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혈관이 손상되고 그 손상은 눈으로도 이어집니다. 반대로 현미와 보리 같은 잡곡은 혈당 상승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꼭 100% 잡곡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흰쌀에 현미나 보리를 조금만 섞어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몸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 세종의 비극은 아주 단순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몸은 쉬지 못했고 식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뇨는 깊어졌고 눈은 점점 어두워졌으며 풍질은 그의 걸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만약 세종에게 현대의학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식후 혈당 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도, 식사 후 잠깐이라도 걸었더라도, 수라상계 채소가 먼저 올라왔더라도 어쩌면 그는 조금 더 밝은 눈으로,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더 오랜 세월 백성 곁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천하를 가졌고 모든 백성을 보살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이라는 가장 작은 나라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특히 가족의 밥상을 책임지는 어머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도 현대판 세종대왕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나요? 고기만 찾는 남편, 스트레스로 단 것을 찾는 자녀, 눈이 자꾸 침침하다는 부모님, 우리는 매일 어떤 밥상을 차리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꼭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채소 먼저 드세요. 식후 15분 걸으세요. 흰쌀밥에 잡곡을 섞으세요. 천하를 호령하던 왕도 건강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당뇨가 눈을 어둡게 했고 풍질이 걸음을 빼앗았습니다. 세종대왕이 그토록 원했던 맑은 눈과 가벼운 걸음은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건강의 가치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고기가 올라온다면 채소 한 접시도 꼭 함께 올려보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이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왕처럼 귀하게 먹는 것보다 평범하게 오래 건강한 게 더 큰 축복이야. 성군 세종의 눈물이 남긴 이 교훈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